안녕하세요. 해야당만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제가 이제 이 촬영을 하다 다니다 보니까 무속인 선생님들이 네네네. 일곱 수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아홉 수는 아는데, 네네네. 이제 일곱 수는 처음 들어보고, 제가 올해 36이잖아요. 네네네. 제가 이제 내년 되면 일곱 수가 된단 말이에요. 네네. 네,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네네. 일곱 수랑 아홉 수의 차이점을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일곱 수라 그러면은 나이의 숫자를 뜻을 얘기를 하잖아요. 네. 7, 17, 27, 37 이렇게 숫자의 끝을 일곱 수라고 하는 거고, 아홉 수도 똑같이 뒷자리가 아홉 수, 9가 되는 거를 우리가 아홉 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따지고 보면 아홉 수보다 더 무섭고 길게 가는 게 일곱 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주운이라던가 이런 운들을 대부분 보면 일곱 수에 들어온다고도 다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운이라는 거를 잘못 받거나 잘못 들어오게 되면 이게 길게 가요. 얼마나 길게. 길게 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점상에서 점을 보면 보통 우리 할머니가 이제 일곱 수 때 구슬 잘못하거나 일곱 수 때 뭐 안 좋은 거를 이렇게 보면 이게 장타로 갈 시에는 거의 9년, 짧게는 7년, 길게는 9년 내지 10년 이렇게 장타로 가요. 일곱 수에는 보통 상이 나도요, 그걸 임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거를 보는 것도 하지 마세요라고 점상에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타기 시작을 하면 내 운부터 막혀서요. 그 운때가 다시 들어오는 그 시기가 계속 딜레이가 돼요. 그래서 계속 힘들고 힘든 수준이 연이어져요. 일곱 수는. 일곱 수에 힘든 건 장타라고 보시면 돼요. 장타라고 하시면은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만약에 제가 내년에 37이 돼서, 네. 안 좋게 들어오면, 네. 다음 47까지 안 좋을 수 있다는 소리시죠? 그렇죠. 거의 46까지 안 좋다고 보시면 돼. 47에 다시 내 운기가 들어오는 그 시기가 되면 또 괜찮은 운기가 들어와서 이게 운기를 다시 이제 바꾸는 그게 되는 거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힘드시다고 보면 돼. 짧으면 7년이고요. 길면 9년, 10년 그거를 내다보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내 운기가 잘못 들어옴으로 인해서. 근데 그 운기가 잘못 들어온 것도 이 사주에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일곱 수의 활용을 당사자들이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게 정확히 무슨 말인가요? 일을 잘못한다거나 잡지 말아야 될 문서를 잡는다던가 혹은 내가 먹지 말아야 될 걸 먹는다던가 그러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직장을 잘못 들어가든가 뭐 집을 잘못 사든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문서를 예를 들어서 내가 잡지 말아야 될 문서를 잡아버려서 괜히 그것 때문에 정말 긴 세월을 묻어놔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또 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문이 잘못 끼어서 들어왔을 때는 내 운기가 막힐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먹지 말아야 될 음식 혹은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은 많잖아요. 게도 그렇고 흑염소도 안 좋으신 분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등등으로 잘못 먹었을 때 내가 탈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일곱 수 때 그게 들어와 버리면 이게 장타로 가는 거예요. 쭉. 일반 사람들이 네네. 이게 잘 두라는지 잘못 두는지 아는 방법은 없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알기는 힘들죠. 일반 사람들이 알기는 힘든데 일반 사람들이 점집은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긴 하죠. 근데 안 다니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네. 그러면은 뭐 이제 일곱 수가 시작이 돼서 상반기 때 좀 안 좋으면 한번 찾아가는 것도 좋겠네요, 점집을. 그렇죠.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점집 잘 안 가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종교를 불문하고 신년운세 보러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저희 집 같은 경우에 교인도 오시고요.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도 오셔. 언제 오시냐? 이사 갈 때쯤 됐을 때. 집 터보시려고. 터보실 또 오시고 이사 언제 가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면 전화 상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일곱 수인데 안 좋다라고 얘기를 들으실 거 아니야. 왜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를 이제 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네네. 다니는데 제 주위에 이제 친구들 보면 안 다닌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힘든 애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모르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친구들한테 좀 권하긴 하거든요. 힘들면 한 번쯤은 가볼만 하다. 가서 니네가 듣고 좋은 건 좋게 듣고 안 좋은 건 흘려서 보내도 되는데 안 좋게 말하는 거는 안 좋으니까 니네가 경각심이 생기니까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따로 이제 방법이 있는지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네네. 아홉 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홉 수도 무섭다라고 표현이 되는 게요. 아홉 수전을 못 넘긴다라는 말이 있어요.
9수 못 넘기지, 9수 못 넘기고 돌아가셨다. 혹은 9수 못 넘기고 뭐 이렇게 죽었다라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만큼, 끝자리가 9에서 그 다음 해로 넘어가야 이 시기에 내 운기가 아니라 내가 명이 여기까지 이 9수를 못 넘기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근데 9수에 솔직히 내가 몸에 칼을 대야 된다던가 뭐 수술해야 된다던가 하시는 분들은 대수대명이라는 게 있어요. 간단하게 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꼭 굳이 크게 굿이 아니라 대수대명이라는 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럼 대수대명이 잠시 잠깐이라도 치고 넘어가시는 게 오히려 효과가 있고 오히려 내 몸이나 내 하는 일에 조금 풀어지는 거는 있어요. 그것조차 뭐 저희가 미리 알 수는 없잖아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내 몸 상태는 내가 더 잘 알잖아요. 사실상. 그건 그렇죠. 9수에는 되게 치고 들어오는 거는 몸으로 치고 들어오거든요. 7수에는 운기로 치고 들어오면 9수에는 내 몸으로 치고 들어오는 운기들이 다분하단 말이에요. 운기로 따지면. 그러면 9수에는 솔직히 내가 안 좋다고 그러면 이 병이나 아픔으로 들어오는 건 대수대명으로 치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뭐 다른 금전이나 이런 거를 치고 들어오는 거는 그래도 그나마 잠시 잠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잘못하면 정말 하락세를 폐가망신살이 있으면 들어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기는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보편적으로 보면 7수는 이런 운기는 안 좋음이 쭉 가는, 그리고 금전이나 사랑관계나 뭐 이런 문서 쪽으로 들어오는 게 많고 9수에는 거의 내 몸으로 치고 들어오거나 몸으로 치고 나가거나 하는 9수자는 많으세요. 그럼 말씀하시는 걸 보면 7수는 장기간, 그렇죠. 금전운이나 이제 내 운을 맞고 들어오는 거고, 네, 문서. 9수는 네. 내 몸으로 들어와서 짧게 네네. 단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거네요. 그러면 네네.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면 이거를 풀어내는 방법도 따로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뭐 굿이나 치정은 아무래도 금액이 많이 드니까 네네. 저 같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금액이 크면 힘들잖아요. 네네. 그럼 이걸 뭐 이제 좀 적은 금액에 치는 방법, 재우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홍수맥이 액맥이요. 정확히 그게 어떤 거예요? 홍수맥이 액맥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정월달, 그러니까 새해가 다가오기 전에 정월달에 혹은 빨리 하시는 데는 뭐 동짓달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새해가 다가오기 전에 새해 액맥이라고 하죠. 액맥이를 해요. 액맥이를 할 때는 안 좋으신 분, 삼재가 드시거나 혹은 이러신 분들을 같이 모아서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왜 칠성날이나 백중날이나 뭐 이렇게 행사하듯이 홍수맥이 액맥이라는 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때 같이 풀어내시면 돼. 그때 같이 풀어냈을 때, 이거는 이러니까 하십시오 라는 말을 분명히 들을 때는 그때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내 1년 시찰에 고비를 넘겨줄 수 있는 유일하게 조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무속인 선생님들이랑 친해지지 마세요라는 말 많이 들으실 거거든요. 그런 말 있듯이 똑같은 거예요. 알면은 뭐 안 친해져도 그렇지만 친해져도 문제가 되지만 알면 또 유익한 정보 같은 거는 하나 둘씩은 솔직히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우리 PD님처럼 젊으신 분들 와서 듣잖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쏙 빼. 그럴 수밖에 네, 없어요. 근데 언제 안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달이 되잖아. 그 달이 지나서 그 일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그 닥치고 난 다음 얘기예요. 선생님 말씀 맞았어요 라고. 근데 이미 일이 다 벌어지고 나서 그러지 말고 내가 안 좋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적은 비용을 나한테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이제 뭐 내가 안 먹을 거 좀 안 먹고, 그렇죠. 안 살 거 안 사고, 그렇게 해서 금액으로 미리 그냥 해놓고 안 일어나면 좋은 거고, 일어나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좀 크게 가야겠지만 방법을 알려준 거니까 네. 한 번쯤은 해볼 만은 할 것 같아요. 네, 홍수맥이 액맥이라는 거는 1년에 딱 한 번 하거든요. 그것 또한 1년에 한 번 하는 거를 새해 맞이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해 맞이 액맥이를 하신다고 그렇게 이제 호칭을 저희가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해를 맞이할 때 그냥 맞이해요. 맨깔대기로? 맨몸으로? 아니잖아요. 내가 안 좋은 건 풀어내야 되는 거고 1년이면 12달이고 365일인데 내가 단잠 자기를 바라고 내가 잘 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분명한 사람이라면. 근데 이거에 어느 시점에 안 좋은 일이 언제 닥칠지는 솔직히 사람이니까 모르고 저희 또한 여러분을 보는데 그 사람 하나만 얽매일 수는 없거든요. 그때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무속인들도 해요. 우리도 우리네 거 해. 1년 시찰 진짜 산천을 돌아다녀도 사고 없이
해달라 그러고, 또 1년씩 차례 그냥 불리는 끝에 그냥 한없이 끝없이 도와달라고 그러고, 안 좋은 거 있으면 우리도 우리 거 대수되면 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하기 전에 어쨌든 가서 점사를 한번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사전으로. 그렇죠. 왜냐면 이게 저 같은 경우 만약 36에 내 37이 될 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네네. 점사를 보고 네네. 좋은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고 그렇죠. 안 좋은 사람들만 하면 되는 거고. 네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안 흘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속인들이 우리 PD님도 점집 가서 점 볼 때 좋은 얘기 들으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상. 그쵸. 좋은 얘기가 나오면 좋은데 그쵸. 아니면은 이제 안 좋은 거라도 미리 막아보자 싶어서 가는 거죠. 그러려고 점집을 가는데 안 좋은 얘기 한다고 사람들이 시큰둥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무당 공수는요, 시간 지나봐야 알아요. 신령님들의 공수는요, 앞날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 다가올 거를 얘기를 하시는 거지 지나간 거를 얘기하시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미 지나간 거 펼쳐봤자 뭐 할 건데. 그쵸? 앞으로 앞날에 대한 공수고 앞으로 올 일에 대해 닥쳐올 일에 대한 공수기 때문에 무당 공수는 시간 지나봐야 아는 것이고 시간 지나봐야 내가 라는 게 생겨요. 물음표가 계속 던져지는 일이 계속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 닥치면 이게 느낌표나 마침표를 찍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당집에 찾아가셔서 무속 선생님들 찾아가셔서 점을 볼 때는 젊으신 분들은 한 귀로 듣고 안 흘렸으면 좋겠어요. 에이, 저기 가니까 맨날 이상한 소리만 하더라, 안 좋은 얘기만 하더라가 아니라 본인의 운이 안 좋아서 안 좋은 얘기밖에 해드릴 수 없는 거거든요. 좋은 얘기 해드리고 싶지. 우리도 젊은 사람들 왔는데 좀 운기 북돋아주고 싶고 힘내라고 해주고 싶고.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해주는데 입 빠른 소리는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찾아가셔야 돼. 좋은 얘기만 하시는 무속인 분들한테 찾아가고 싶으면 골라가시면 돼. 근데 적어도 쓴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무당네 집을 찾아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는 거고 정확하신 분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입 바른 소리만 백날 해주는 자랑 과연 좋을까요? 좋진 않겠죠. 쓴소리도 들을 수 있는 거고 막말로 살아도 무당네들이 더 살았을 거고 우리가 더 많이 공부를 할 것이고 한데 솔직히 들을 얘기는 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욕도 할 수 있는 것도 화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너 왜 인생 그딴 식으로밖에 못 살아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거고 앞으로 똑바로 살아 이렇게 얘기도 들을 수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조금 들으실 때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한 귀로 듣되 그냥 흘려드릴 거는 흘려듣고 새겨 들을 거는 새겨 듣고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네,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